9시 40분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입니다.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1년 후인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얀마처럼 국민 수천 명을 수거해서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고문하고 죽였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12.3 내란 전부터 윤석열을 100번 넘게 고발했던 사세행 대표인 저와 사세행 법률 대리인인 바로 옆에 계신 박강호 변호사,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소개해 주신 검찰개혁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민영배 의원님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자 한겨레 기사에서는 장동혁, 윤석열 면회 가서 10분 동안 울기만, 절연할 일 없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금일 기자회견은 먼저 기자회견 낭독 이후에 법률 대리인이신 박강호 변호사님의 국민에게 알리는 말씀 듣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내란 선전 혐의 내란 특검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12.3 비상계엄이 민주당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면서 내란 속에 윤석열 앞잡이 노릇하는 장동혁은 즉각 사퇴하라. 12.3 내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란 옹호하는 국민의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조속히 신청하라. 불과 3년 전인 2022년 독일은 101살이 된 나치 전범을 법정에 세우고 징역형으로 단죄하여 80년 만에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에 대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프랑스는 나치에 협조하고 부역하면서 반민족, 반국가 행위를 저지른 프랑스 국민 6,76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4만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단호한 나치 부역자 단죄에 대해 국민 통합의 저해가 된다는 지적이 일자 프랑스의 저명한 지식인 까미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미얀마는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 쿠데타 1년 만에 국민 1만 명이 넘게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고 민주주의가 말살되어 지구상 최악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년 전 내란 속에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당시 박한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 1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3 내란과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 그동안 협조하고 부역한 반헌법 행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와 내란 종식을 위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위법한 12.3 비상계엄에 의한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난 1년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내란몰이를 했다거나 이재명 정권이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어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을 넘어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의원 및 제1야당 대표로서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3 내란을 일으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시도한 내란 속의 윤석열을 비호할 목적으로 명백히 위법했던 12.3 비상계엄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는 내란 속의 피고인 윤석열의 입장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12.3 내란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였으므로 내란 선전죄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장동혁 대표를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킬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 장동혁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12월 8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 기자회견 낭독을 마치고 언론과 국민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12.3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12.3 내란은 진행 중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아직도 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내란 속의 윤석열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국민이 일어서야 된다라고 선동하는 윤석열과 적극 협조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선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음으로 화생 법률 대리인이신 박강원 변호사님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법리적 검토보다는 장동혁 대표님께, 장동혁 국회의원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장동혁 대표님 그리고 장동혁 국회의원님께서는 대변하고 있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동혁 의원이 지역구로 둔 보령 서천에서는 장동혁이 우리 동네에 뭐 해준 게 없긴 하지, 이런 말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요새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정말 실제로 보령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지난 주말에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국민의힘 당원이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주 질문을 하십니다. 요새 장동혁이 윤석열 편이냐, 윤석열 처벌받으면 장동혁도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시하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국민의힘 당원들은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과 결탁하고 극우 세력과 결탁하고 황교안과 결탁하면서 보수 정당을 위기로 몰아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령 서천 지역구민들은 장동혁 대표에게 투표하고 지지했을 때 이런 모습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동혁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에게 투표해준 분들을 대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엉뚱한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장동혁 대표가 갖춰야 될 본분과 기본을 준수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윤석열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극우 세력에 치중되어서 그쪽에 편중되어서 어떤 발언과 행동을 할 때가 결코 아니라는 점, 지금 민심과 당심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수 정당 제1야당이 무너지는 것은 국민 전체에게도 국익에도 반합니다. 제1야당은 건강하게 정부 여당을 견제하면서 정부 여당 그리고 더 크게 우리 국가가 더 좋은 정책을 펼쳐서 전체 국민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여당을 지지하고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제1야당이 망가지는 것은 달가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나아가는 방향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믿고 지지하고 투표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내란 선전 혐의, 내란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바깥으로 이동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